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이 3월 3일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 3월 3일이 뭐 삼겹살 되니까 그렇지 않나? 가서 이제 삼겹살을 사와서 이렇게 또 먹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강풍이 너무나 이렇게 또 세게 불다 보니까, 산불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 1월 초에는 이 LA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굉장히 많은 집들, 이 주거지들이 이렇게 또 타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특히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굉장히 큰 이 강풍이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지금 현재 150개 이상의 산불이 이렇게 또 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우리는 이제 비상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제 산불에 의한 비상 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지사는 산불 난 지역에 불 피우는 것을 이렇게 또 금지령을 이렇게 내렸다고 하고요. 만약에 어디에선가 이렇게 또 불을 지핀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몇 지역들에서는 산불이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이거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피령을 이렇게 또 내린 지역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블랙호크 그 군용의 헬기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산불을 이렇게 또 끄는 등 소방 당국은 이 산불을 이렇게 또 끄기 위해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산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후변화 때문이죠.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아야 하는 지역에 산불이 나고 있고, 가뭄인 지역에 뭐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뭐 홍수가 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비가 내려야 할 지역인데 비가 내리지가 않고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강한 바람이 이렇게 또 불다 보니까 산불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이제 불씨더라도 크게 이렇게 또 산불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LA에서도 이번 연도에 1년 동안 비가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면서 좀 이제 수풀이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 조그만 불씨로 이렇게 또 인해 가지고 산불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번졌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팰리세이드 산불, 뭐 이튼 산불, 뭐 알타데나 이렇게 또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동부 쪽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이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는 더욱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연재해 때문에 아마도 이 경제적인 손실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쨌든 어떻게 될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미국 이 백악관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광물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사인을 하려고 왔다가 파토가 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에서 진짜 치졸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모아두고 이 제이디 벤스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또 성을 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또 맞받아 치다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설전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정상회담이 완전히 파토가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중에 있었던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나서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그리고 이 기자도 아니야. 팟캐스트 진행자였대요. 팟캐스트 진행자가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아니 뭐 옷차림이 왜 그러느냐고, 아니 이거 수트 없냐고, 양복 없냐고 막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까? 와 진짜 그거 보고 진짜 개짜증나는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백악관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미국의 대표라고 하면서 이 기자 행세를 이렇게 또 하는지 개짜증 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 미국의 품새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AP 기자는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또 원하는 기자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진행자들, 유튜버들만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백악관 행사에 이렇게 또 초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머리가 빈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디 감히 팟캐스트 진행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진짜 개 짜증 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막 비웃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백악관에 오는데 그딴 식으로 입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막 비웃고, 그리고 제이드 벤스도 막 뭐라 그러고 압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서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다가 파토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지금 뭐 유럽에서 막 회담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러시아 이 전쟁은 아마도 끝나려면은 굉장히 멀었다 라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랑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 이 미국이 우리를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기대를 크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악관에서 그 난리를 이렇게 또 치룬 뒤에 이 유럽, 이 런던, 이 영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가지고 유럽 정상들이 이렇게 또 모인 자리에서 회담을 이렇게 또 갖지 않았습니까? 회담을 가지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이렇게 또 달래주지 않았습니까? 달래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 돈이 이 유럽에서 러시아 자산들이 동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동결한 자산을 대출을 하는 식으로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또 전달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에서도 좀 이제 난리가 난 상태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축소를 하거나 지금 지원을 지금 멈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 유럽도 더 이상 이제 미국한테 이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자체적으로 이제 방어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은 좀 많이 이렇게 또 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올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유럽 리더들이 이렇게 또 모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좀 잘 좀 지원 좀 해줘라. 지금 우리는 러시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뭐 군사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많이 이렇게 또 부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미국한테 계속해가지고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우리는 우리 우크라이나 나라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또 도와준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 한 명 한 명 다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라고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전쟁 빨리 휴전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광물들 50%그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보장 확실한 이 안보 보장 없이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계속해가지고 평화 협정 같은 것들이나 휴전 협정 같은 것들을 10년 동안 25번을 했는데 그거 모두 다 저버렸다라고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번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가지고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잠시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나도 평화를 원한다.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소리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 광물 협정 50% 하는 거 나도 사인을 하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휴전 협정 그냥 사인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소련이 이렇게 또 붕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1,700여 개나 되는 그 핵무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1994년도에 뭐 미국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또 구워 삶아가지고 협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 핵무기들이 전부 다 이 러시아로 이렇게 또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러시아랑 이제 미국이랑 뭐 영국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어난 거 이거 뭐냐? 2014년도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이렇게 또 뺏어가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이렇게 또 전쟁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거 봐라.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또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빨리 진짜 급속도로 휴전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종이 쪼가리 밖에 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광물 가지고 가는 거 그 사인을 해줄게. 그 광물 협정 사인을 해줄게. 하지만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은 좀 이제 확실히 해달라는 그런 소리죠. 자칫하다가는 광물도 이제 미국한테 뺏기고 나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다시 이렇게 또 침공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 쓸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때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이 나라 자체가 다시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또 우려를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계속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 설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설전이 아니라 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뭐 우파적인 그런 기자들만 잔뜩 있고 그리고 이 제이디 벤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뭐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뭐 당연히 이 영어 막 잘하는 제이디 벤스는 엄청나게 막 압박을 하면서 막 까나 뭉개면서 진짜 제이디 벤스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이 제이디 벤스 때문에 아주 쌩 난리가 났죠. 제이디 벤스가 제일 짜증 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이 태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뭐 축소를 하거나 뭐 거의 없애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고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살판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번 봐라 젤렌스키를 보면은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놈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런 깽판을 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번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협상을 잘 하고 사인을 빨리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러시아 측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평화협정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인만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전쟁을 빨리 멈추고 뺏긴 땅들 다 이 러시아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광물까지 50% 미국한테 넘기고 빨리 끝내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거 끝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피 흘린 게 다 헛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빼앗긴 땅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또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다 빼앗기고 전쟁이 끝난다?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미국한테 50% 광물을 준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지원을 한 그 금액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유럽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또 줬다고요. 오히려 유럽이 더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우리가 350빌리언 달러 줬다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거 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 그리고 유럽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줬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물 50% 지금 뺏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깡패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광물에 대해서 만약에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뭐 유럽이랑 미국이랑 같이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유럽은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나와가지고 전쟁만 그냥 지금 이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지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크라이나한테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끝내면서 이 광물 가져가는 건 몰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는 쪽으로 하면서 이 광물을 이렇게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서도 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너 때문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더 지금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핵무장을 더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미국이 유럽에서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방어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 맞서 가지고 핵무기를 이렇게 또 대등하게 이렇게 또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유럽이 더 많은 이 핵무기들을 더 무장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다시 뭐 핵무장을 더 이렇게 또 많이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더 많은 무기들을 지금 산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각 나라들에서 더 많은 무기들을 엄청나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무기들이 더 많아지고 핵무기들이 더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3차 대전 위기는 더 끌어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죠. 항상 남한테 탓을 하는 거. 잘된 것은 항상 내 탓이고 항상 잘못된 것은 남 탓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 특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종전을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또 하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신중한 태도를 이렇게 또 보이면서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미국이랑 다시 이제 관계 회복하라고 특히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맞장구를 이렇게 또 치면서 맞다 이 쓰레기 같은 이 젤렌스키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화 협정 빨리 나와서 해라, 사인해라, 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진정한 이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원한다고 하면은 러시아 너네부터 공격하는 거, 이 민간인들 공격을 하는 거 빨리 멈춰라.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만 미사일 20기 이상이나 이렇게 또 쏴댔다고 하고요. 그리고 드론이 1000대 이상의 이 공격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드론 공격 1000대 이상이나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포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포탄 같은 거 1300여 발이나 이렇게 또 날아 들어왔다. 특히 민간인 지역에다가 이렇게 또 날아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이 먼저 이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지만 평화협정 하지 않겠느냐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는 아주 그냥 살판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 젤렌스키의 외교 능력이 형편없다. 어떻게 해서 미국 가가지고 그런 이제 깽판을 늘어놓느냐. 라고 이 러시아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서방 국가들의 분열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이렇게 또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된 뒤로부터 서방 국가들의 분열이 실제로 이렇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 정권을 잡은 뒤로 전 세계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프랑스 대통령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전쟁 이 하고 있는 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파토가 나고 이 트럼프 대통령 아무런 말도 이렇게 또 대꾸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삐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와중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 동안 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종전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런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 너무 욕심이 강한 거 아닌지. 지금 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면서 빼앗긴 땅들 러시아한테 다 줘버리고 전쟁을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광물들 50%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 유럽도 똑같이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네만 미국만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제대로 더 도와주고 뭐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렇게 요구를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전쟁 어떻게 끝날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대통령 이렇게 또 한 뒤로 의회에 이렇게 또 나가서 캐피톨 그 1월 6일 사당 난입 사건 일어난 곳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미국의 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남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행정명령들을 엄청나게 막 남발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뭐 최고 끝까지 이렇게 또 시험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신의 권한보다 이제 더 많은 권한을 이렇게 또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가지고 멈추려고 하고 있고, 뭐 법정 소송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그리고 법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권한 남발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이 삼권 분립 체크 앤 밸런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이 권한을 일론 머스크 이 도지한테 이렇게 또 주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의 연방 정부를 엄청나게 축소를 하고 뭐 폐지를 시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예산들을 지금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지금 다 없애버리거나 거의 최소한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 의회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자신이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감세안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민자, 이 불법 이민자, 이 대량 이 추방에 대해 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또 요청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이견들이 이렇게 또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좀 의견들을 이렇게 또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헌법적인 그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고가 된 그 공무원들을 다시 이렇게 복직을 시키려고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대선에서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2억 달러 정도나 되는 그 돈을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제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1월 6일 그 의사당 그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연루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면을 이렇게 또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예, 이 법적인 그 리밋을 넘어선 것 같다. 견제가 이렇게 더 필요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들을 초월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이 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이렇게 또 할 텐데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또 이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그 사이버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그 사령부에 러시아에 대한 이 사이버 공격을 멈춰라, 해킹 이렇게 또 하는 거 멈춰라, 정보 같은 거 이렇게 또 캐내는 거 이렇게 또 멈춰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와, 지금 미국이 와 이렇게까지 지금 바뀌는 완벽히 지금 와 러시아에 지금 똘마니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명백하게 항상 이 러시아가 미국을 항상 이렇게 사이버 공격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번 대선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도와줬다라는 그런 뭐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러시아는 항상 뭐 전 세계에 대한 뭐 해킹도 하고 뭐 사이버 그런 뭐 공격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이 피트 헤그세스가 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뭐 해킹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정보 캐는 거 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는 뭐 거의 러시아랑 이제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또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이렇게 또 끝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 손잡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랑 이 외교를 이제 다시 정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랑 이제 만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계속 이렇게 또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와 완벽하게 러시아랑 이렇게 또 손을 잡고 이 우크라이나는 그냥 짜져라 라는 그런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정보국 뭐 DNI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여전히 이 글로벌에 대한 뭐 사이버 공격 같은 거 위협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미국이 이 러시아에 대한 그런 뭐 해킹 같은 것들이나 뭐 사이버 공격 같은 거 이렇게 또 멈추는 것은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제 나쁜 영향을 이렇게 또 줄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렇게 또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러시아는 우리 미국에 항상 적이면서 이 러시아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또 사이버 공격하고 뭐 우리 서방 국가들에 대한 항상 이제 적대적인 그런 이제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와 지금 이 미국이 러시아나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동맹이었던 이 서방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의 이제 뭐 분열이 되고 있다라고 러시아는 이렇게 또 좋아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지금 어느 길로 어떻게 이렇게 또 가고 있는지 진짜 이 가뭄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는 이 GDP 계산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쓰는 그 정부 지출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출을 지금 빼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이 GDP에서 정부 지출을 뺀다고 하면은 이 GDP가 올라가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GDP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지출을 이 GDP에서 뺀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GDP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이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는 이 미국의 GDP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부풀려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자랑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랑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GDP를, 이 조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GDP에서, 뭐 이런, 뭐 정부 지출 같은 거 이렇게 또 빠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도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는 거, 더 많이 이렇게 또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렇게 또 줄 수 있게 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GDP를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부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 지표의 이제 실제 성장률을 이제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작년 2024년도 이 GDP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8%가 이렇게 또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부 지출이 일부 성장에 이렇게 또 기여를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 상무장관 루트릭은 연방 예산을 이제 균형을 이렇게 또 맞춘다고 하면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 루트릭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변화들이 오히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높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존슨 하원 의원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존슨 하원 의원장이 뭐 예산안 같은 거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이렇게 또 남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슨 하원 의원장이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이 감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감세 정책을 요번에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이어가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 감세 정책을 영원토록 퍼머넌틀리 있기를 이렇게 또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는 좀 이제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또 부딪히다 보니까 좀 이 과제가 이렇게 또 남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뭐 3월 중순에 뭐 셧다운이 된다는 만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이 다 이렇게 또 잘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안 통과하는 거 이 정부가 셧다운이 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과제도 이렇게 또 남아 있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 이렇게 또 남아 있었던 그런 이제 규제들에 대해 가지고 철회를 해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이렇게 또 갈리고 있어가지고 그 의견들을 이제 한 대로 모으는 것도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메디케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들을 지금 이 공화당에서 삭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또 지켜야 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엄청난 주장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뭐 메디케어 같은 것들, 이 사회보장제도, 이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들이 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이 메디케어, 뭐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 축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잘 조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이 마이크 존슨은 하원 의원장은 이 과제들을 잘 넘길 수 있을지 계속 뉴스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LA 로컬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LA에서 이제 오스카 시상식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이 오스카 시상식이 이렇게 또 열리고 난 뒤에 이 애프터 파티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한 10시쯤에 이 LA 근처에 있는 샌프라난도 밸리 있지 않습니까? LA 북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진이 3.9나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LA 시민들 한 8천여 명 정도가 이 지진을 이렇게 또 감지를 하고 이 흔들림을 이렇게 또 느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뭐 LA 근처에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주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거든요. 뭐 3점 몇, 뭐 4점 몇, 뭐 가끔 가다 뭐 5점 몇 이렇게 또 느끼기는 느끼는데, 제가 여기 LA 근처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었던 지진이 한 5.6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플러턴에 이렇게 또 살고 있었을 그 당시에 라브라에서 바로 옆에서 5.6, 5.6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막 집이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장에 있었던 거 막 다 떨어지고, 뭐 그때 좀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을 이렇게 또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 지진이 이렇게 또 날 때에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이제 플러턴 집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 물이 아니 엄청나게 넘실거리더라고. 막 파도가 치는 듯이 막 이렇게 하더니만 막 물이 계속 엄청나게 넘쳐. 그만큼 지진이 이렇게 또 무섭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지진을 처음 느꼈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무서웠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땅이 흔들리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LA 근처에서 살면은 자주 뭐 3 정도 같은 그런 뭐 지진은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아, 지진이 일어났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기는 깜짝 놀라요. 근데 깜짝 놀라기는 깜짝 놀라지만, 그런데 옛날만큼의 그런 이제 감흥은 떨어졌다. 어쨌든 간에 제발 커다란 지진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관세 정책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이 관세 25%씩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한 이 관세 정책이 내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월 4일부터 관세 들어간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 25%씩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는 관세 10% 더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다가 전에 10% 하고, 그리고 요번에 또 10% 해가지고 이 보편적으로 다 20%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매기는 것에 이제 대해 가지고 이제 몇몇 제품들에다가는 25%가 벌써 매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한 관세는 20%에서 45%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이 캐나다는 25%씩 관세가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서서히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캐나다, 이 멕시코에서 너무나 많은 이 마약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도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마약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마약이 줄지 않는 이상 캐나다, 멕시코에다가 계속해가지고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관세가 매겨지기 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마약왕, 굉장히 또 유명한 마약왕이 있대요. 그 마약왕 카르텔을 이렇게 또 잡으려고 막 몇 천만 달러, 리월들도 이렇게 또 하고 그랬는데 못 잡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관세 정책이 내일부터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들을 29명을 잡아다가 여기에 이 마약 왕도 끼어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약 왕까지 이렇게 또 잡아다가 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넘겨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이런 이제 압박의 이 정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정책들, 이 행정 명령들 어떻게 결과를 내놓을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세 정책이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데,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이제 캐나다도 이제 미국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올리겠다, 이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관세 정책은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서로 힘든 거야. 서로 이제 힘들어지자라는 그런 소리인데, 지난 1930년대 그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또 왔었을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관세 전쟁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비슷한 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그 1930년대에 일어났었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전쟁이 휴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전이 조만간 끝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측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다가 휴전 연장하는 거, 그 협상하는 것을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데리고 있는 이 인질들 절반을 이제 풀어줘라. 라는 것을 지금 요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이 이스라엘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나 봐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이렇게 또 불리한 게 많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협정을 지금 파기를 하고 다른 거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금 휴전 협정이 연장하는 거 물러서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제 원하고 있는 것은 뭐 인질들이랑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데리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들 수감자들 이렇게 또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 전부 다 철수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이 휴전이 계속 이제 지속이 가능한 것을 단기간이 아니라 이제 쭉 이어지는 휴전을 이렇게 또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가자지구 땅을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갖다 바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빠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군인들은 가자지구에다가 이렇게 또 주둔을 시켜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쫓아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인질들 다 받는다고 하면은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뭐 AI 이미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가자지구를 뭐 여기 중동의 뭐 리비에라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최고급 휴양지로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은 옳다. 내가 이 중동에 평화를 가지고 오겠다. 미국이 여기 가자지구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또 살면서 여기가 이제 휴양지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군우가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벌이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미국이 다른 나라 땅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총만 안 들었지 러시아가 하고 있는 짓들이랑 이제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하마스 무장 조직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59명 정도를 인질로 이렇게 또 데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인질들도 이제 빨리 좀 다 풀려나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 이 이스라엘 전쟁도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런데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좀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질 않거든.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중동에서는 전쟁의 씨앗이 계속 이제 불타고 있거든요. 뭐 테러 같은 거 계속 그 씨앗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해결은 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이스라엘에서 칼부림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이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여기에 뭐 버스랑 그리고 이제 기차 정류장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또 빼들고 칼부림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이 되었다. 그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살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아주 영웅적인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폭력에 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반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뭐 휴전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런 뭐 테러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도 바람 잘 날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독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독일에서 어느 한 차량이 행인들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돌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행인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몇 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은 바로 이 현장에 이렇게 또 출동을 해가지고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사건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또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 가지고 뭐 테러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가지고 이 독일에서는 이 차량 돌진 그런 뭐 테러 같은 것들이나 이 사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고의적으로 한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는 좀 이런 일들이 좀 이제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내에서도 좀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목소리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3%,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관세 정책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다가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이 건설 지표 있지 않습니까? 건설 지표가 좀 나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설 지표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이 경제적인 그 지표가 좀 나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조업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 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의 이제 경제 둔화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경제 둔화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그 뒤로 이렇게 또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제 오지 않을까.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 이렇게 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먼저 이렇게 또 반응을 조금씩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이 코인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의 비축 자산에다가 이 3개 코인을 더 넣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마자 3일 동안에 비트코인이 14,000달러나 이렇게 또 치솟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78,000달러까지 이렇게 또 밀렸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 더 넣겠다. 뭐 다른 암호화폐들도 뭐 3가지를 더 넣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그 3가지 이제 암호화폐도 이렇게 또 오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역시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막 93,00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뭐 14,000달러가 이렇게 또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뭐 91,0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암호화폐 유권자들한테 이 대선 때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미국의 암호화폐를 이렇게 이끌어 올리겠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 정책들도 이제 완화를 하고 그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주식시장이랑 암호화폐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랐다가, 그런데 지금 막 꼬꾸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이 경제지표에 안 좋게 그렇게 또 이렇게 또 반응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또 내리면서 이 비트코인을 다시 이렇게 또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그런데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경제 지표들이 지금 다시 내려갈 분위기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전문가들은 이 암호화폐가 7만 달러 초반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인다 조만간 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경제 정책들 좀 이제 나쁘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암호화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또 이제 굉장히 커다란 마켓 체인인 크로거 있지 않습니까? 크로거의 이제 회장이면서 이제 CEO인 로든이라고 하는 이분이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 조사로 인해 가지고 사임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크로거 이제 회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78년도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또 일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크로거에서 승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는 CEO를 이렇게 또 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회장직까지 이렇게 또 맡게 된 그런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부 조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이 관세 정책, 뭐 멕시코에다가 25%, 이제 캐나다에다가 25%, 그리고 중국에다가는 10%더 얹어서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을 내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할 테인데, 그런데 이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자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서 이 중국의 관세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또 높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관세는 중국이 부담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세는 미국에 있는 이 수입업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입업자들은 자신의 이제 남길 거 하고 이제 수입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낸 것을 더해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을 한 원가 여기에다가 이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이 자체가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싸바싸바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우리들은 타게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치폴레 CEO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당장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정책 뭐 25%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치폴레를 본다고 하면은 과카몰레라고 해가지고 이 아보카도를 이렇게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멕시코산 이 아보카도를 50% 정도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치폴레 CEO는 이 관세가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관세 올라간 거 가격이 이 아보카도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되지 않도록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물가 좀 이제 안정을 이렇게 또 시키도록 우리들이 감당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치폴레에서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멕시코의 관세가 이렇게 또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아보카도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선은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가격들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뭐 보이콧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폴레 CEO는 그거를 이제 먼저 알고 먼저 이렇게 선수 치는 게 아닌가, 먼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